안녕하세요. 조용한 생활 2025년 1월호를 듣고 계신 여러분. TV 이야기 올해도 힘차게 시작해 보겠습니다. 텔레라마의 코너지기 김선영 평론가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저희가 12월호 녹음을 아주 빠른 월초에 했었는데 네. 그 이후로 12월이 통째로 삭제된 것 같은 연말을 보내다 보니까 네. 그 사이에 한 10년 정도 네. 흐른 것 같다는 체감상 거의 가속 노화의 시간이었고. 안 돼. 결정적으로 싫네요, 진짜. 네. 그 얘기를 하시니까. 근데 이제 텔레라마랑 관계 있는 점을 좀 보면은 네. 우리 사회가 좀 변고를 맞고 연달아 참사까지 닥치면서 네. 방송사들 뭐 연말 시상식도 일정 조정이 있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설이 좀 지나면 네. 새해라는 게 제대로 체감이 될지 불분명한 상황이에요. 네. 근데 이게 방송이라는 게 네. 어떤 부분보다 네. 이제 정세나 사회 분위기에 민감하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오리무중인 상황에서 네. 이제 여러분들이 듣게 되실 얘기의 주제를 정하시는데 네. 어려움이 진짜 많으셨겠어요. 정말 고민이 많았고 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연말에 TV에 이렇게 주목할 만한 콘텐츠 같은 것들이 큰 사회적인 사건들 때문에 많이 네. 진행이 되지 않은 그런 상황이기도 해서 네. 이번에는 주제를 좀 묶어봤어요. 음. 드라마라는 게 몇 년 전부터 이제 제작을 기획. 해서 네. 방영이 되는 거지만 그에 반응하는 시청자들의 반응은 요즘 시대와 같이 호흡을 하면서 드라마에 반응을 하기 때문에 맞아요. 그것이 정말 어떤 과거에 2, 3년 전에 계획된 드라마라고 해서 요즘 시대와 만나지 않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좀 시대적인 호흡을 많이 해온 드라마 작가들이 네. 어디 있을까 이렇게 좀 네. 찾다가 때마침 지난 연말 결산에 저희가 시기가 안 돼서 못 네. 다뤘던 그 열혈사제의 시즌2. 네, 시즌2가 얼마 전에 끝이 났고요. 그 참 특이하더군요. 네, 그렇습니다. 예. 네. 좀 이게 작품에 대한 평가는 약간 이제 뒤로 밀어두고. 네. 근데 이제 열혈사제를 시즌2만 가지고 우리가 평가를 하는 게 아니라 그 작품을 쓰신 이제 박세범 작가가 네. 우리 사회에 대한 날카로운 비판의식을 작품 속에다가 워낙 반영을 하기로 유명한 작가여서 그러면 박세범 작가의 네. 전체적인 작품 세계를 좀 다뤄보면 어떨까. 그러다가 또 이제 기자님이 또 야. 아이디어를 주셨죠. 안 그래도 열혈사제 생각을 하고 네. 계셨군요. 거기에 제가 약간 이제 네. 감초처럼 촉매 역할을 한 게 저한테는 약간 직관적으로 네. 이제 논리적인 이유를 따져보기 전에 박재범 작가랑 어떤 한 분의 다른 작가가 네. 같은 종으로 묶여서 떠올랐었어요. 네, 네. 그래서 이상하고 네. 재미있는 네. 그러나 모범적이지 않은 네. 작가. 이렇게 해서 백미경 작가님, 네, 네. 그러니까 품위 있는 그녀, 네. 마인, 그리고 이제 힘센 여자 도봉순과, 시리즈, 네. 도봉순과 강남순, 이런 전혀 다음 전개를 예측할 네. 수 없는데 계속 보게 되고 거기 네. 나오는 인물들은 한국이 참 캐릭터가 외국 작품들에 비해서 네. 다양성이 좀 부족하거든요. 맞아요. 전형적인 캐릭터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좀 캐릭터 창조에 있어서 상상력을 좀 더 발휘해도 좋지 않을까 싶을 때 네. 그런 거 원해? 이러면서 굉장히 폭탄들을 던져주는 네, 네, 네. 드라마들이 네. 바로 이 두 작가님이 아니었나. 네, 맞아요. 뭔가 네. 알 수 없는 그 DNA의 남매 같은 느낌이 있었는데 네. 그래서 언젠가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하고 던졌는데 바로 1월에 네, 이렇게 네. 구성을 완료해서 네. 와주셔서 너무 네. 고맙습니다. 마침 저도 이제 기자님께서 말씀하신 김에 이제 두 작가님의 작품 세계를 같이 이제 정리를 하다 보니까 네. 제가 왜 몰라봤지 싶을 정도로 너무나 닮은 점이 많았어요. 용하다니까요, 네, 제가. 진짜. 저도 정말 깜짝 놀랐어요. 네. 그래서 네. 오늘 구성을 추억의 예능 프로그램인데 네. 비틀즈 코드라는 프로그램 혹시 기억하시는? 약간 전혀 상관없는 뭐 네. 팝계의 마돈나와 우리나라의 뭐 엄정화 씨 이건 너무 닮았나? 아무튼 이렇게 좀 네네. 동떨어져 보이는 혹은 역사 속의 인물 둘을 뽑아가지고 네.
소름 하면서 계속 공통점을 찾아가는 네. 그런 예능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평행이론을 그렇지, 평행이론. 표방을 네, 하면서 네. 닮은 꼴 스타들의 네. 작품 세계에 비슷한 점을 찾는데 이제 그거는 예능이라서 좀 약간 네. 어거지식으로 막 갖다 붙이기를 하면서 그게 웃음 네, 코드. 그게 웃음 코드였는데 네. 그 비틀즈 코드의 평행 이론을 따라서 네. 이 두 작가님의 작품 세계가 네. 어떤 점에서 좀 비슷하고 어떤 점에서 또 독자적인 그 색깔을 띠는지를 같이 좀 이야기를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재미 듀엣이네요. 박재범, 미경 이러니까. 네,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자, 그러면은 네. 이제 물증을 하나씩 대주시죠. 네. 본격적으로 작품 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네. 약간 작가님들의 개인 이력에서 발견되는 심지어. 공통점입니다. 네. 소소한 평행 이론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 공통점은 뭐 한국인답게 일단 나이를 벗어나자마자 두 분이 네. 71년생 동갑이시더라고요. 와, 저 너무 소름 돋았어요. 아니 여기서 이제 네. 그 많은 해 중에 1971년 맞습니다. 놀랍습니다. 네. X세대신 거죠. 그렇습니다. 네. 네. 코호트 체험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성장하면서 맞습니다. 한국 사회 변화나 경제 사회적인 흐름을 같이 타고 작가가 되신 분들. 그렇죠. 특히 네. 이제 대중문화가 이제 막 일본 문화 개방하고 그렇다. 막 이런 수혜를 굉장히 많이 입고 자라난 그리고 좀 뒷세대긴 하지만 응사세대랑 이렇게 비슷한 네. 겹치는 그런 시기 때여서 네. 70년대라는 그 출생도 약간 작품 세계에 영향을 미친 것 같고요. 예. 두 번째 또 공통점은 두 분이 드라마로 데뷔를 하시기 전에 네. 영화에서부터 먼저 경력을 시작하셨는데 그것도 경력이 시작된 해가 똑같이 2000년도예요. 영화에서 시작했다는 거는 차마 제가 소름이 네. 돋을 수가 없었는데 왜냐하면 뭐 영화 아니면 드라마죠. 근데 뭐 연극일 수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네. 확률적으로 근데 같은 해인 거 맞아요. 이거 정말 놀랐어요. 박재범 작가님 같은 경우에는 네. 학부 때 연극영화과를 부전공을 하셨어요. 그렇군요. 그래서 쭉 연극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었고 네. 2000년도에 시어터라는 제목의 영화를 연출하시고 극본을 쓰셨다라는 그런 기록이 있거든요. 그리고 백미경 작가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2000년도에 MBC에서 영화 시나리오 공모전을 했었는데 거기에서 우수상을 받으면서 네. 이제 작가로서 등단을 하신 거죠. 아. 그래서 똑같이 경력이 이제 영화 쪽에서 2000년도에 시작이 됐고 그리고 두 분 다 이제 단막극으로 작가 TV 드라마를 이제 등단을 했는데 네. TV 드라마 작가로 데뷔하신 거는 박재범 작가가 조금 많이 빠르더라고요. 네. 12년 정도. 2002년도에 드라마시티로 먼저 데뷔를 하셨고 백미경 작가는 2014년도에 SBS 단막극을 통해서 네. 극본을 쓰셨어요. 아, 공통점들이 소소하게 있네요. 네네. 요쯤에서 저희가 앞으로 드리는 본격 이분들이 집필하시면서 네. 쌓아온 그 이력들, 네네. 작품들의 리스트를 한번 쭉 나열해놓고 시작을 해볼까요? 네, 좀 대표적인 거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 네. 먼저 데뷔한 박재범 작가 같은 경우 TV에서 첫 시리즈물을 집필하신 거는 이제 2010년도에 OCN에서 신의 퀴즈 네. 이게 성공을 해서 시즌 4까지 방영이 됐었고요. 신의 퀴즈가 메디컬 수사물이었기 때문에 기존에 한국에 없었던 장르고 그래서 박재범이라는 이름 굉장히 재능 있는 작가다 이런 네. 것들을 사람들에게 많이 인식을 시켰고요. 그리고 이제 2013년도에 네. 가장 유명한 작품이 된 굿닥터를 내놨어요. 네. 굿닥터는 KBS에서 지상파 데뷔를 하신 거죠. 이 작품이 프랭크 하이모 주연의 미국 드라마로 맞습니다. 네. 이제 판권이 팔려서 판권이 팔렸죠. 네. 네. 미국에서도 지상파 프로그램에 장수 시리즈로 네. 인기를 많이 얻은 네. 박재범 작가님의 이름을 거의 한류로 그러네. 알린 네. 네, 그런 작품이었고요. 그래서 네. 의학 드라마를 기반으로 해서 예. 이제 필모를 쌓은 게 그다음에 이제 블러드라는 작품을 또 내놨어요. 네. 네, 이거는 의사가 뱀파이어예요. 그래서 판타지 메디컬 드라마. 아, 이거 네. 역시 장르가 좀 생소했고 근데 합리적인 직업 선택이긴 하네요. 그렇죠. 네. 네. 피가 필요해서 이제 의사가 된 건데 네. 너무나 생소한 나머지 아주 좀 저조한 성적을 거둬서 저희가 오늘은 거의 언급을 안 하게 될 않을까. 예정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뭐 그런 거죠. 그렇죠. 인생이. 네, 그런 작품들을 계기로 해서 이제 성장을 한 거니까요. 네. 박재범 작가님의 필모를 이제 이렇게 메디컬 드라마를 기반으로 한 장르물이 1기, 블러드까지가 1기로 나눌 수가 있고요. 2기의 시발점을 알린 작품이 2017년도에 KBS에서 방영한 김과장이라는 작품입니다. 아, 유명하죠. 네, 이건 남궁민 씨가 주연을 했고 김과장이라는 굉장히 독특한 그 회계 천재인 인물.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안티 히어로라고 부를 만한 좀 되게 이단적인 존재를 주인공으로 내세워서 이것이 KBS에서 되게 독특한 기업 드라마로 시청률도 높았고. 남궁민 씨는 진짜 일 잘하는 인물 너무 많이 연기했네요. 너무 잘하고 유능의 아이콘이에요. 시나리오 보는 눈도 너무 뛰어나고요. 저는 사실 남궁민 씨의 연기를 새로운 시선으로 보게 된 게 바로 이 김과장이라는 작품이거든요. 그렇군요. 캐릭터 자체도 워낙 기존의 한국 드라마에 없던 캐릭터였지만 그 전까지 남궁민 씨 이미지가 약간 좀 반듯한 그런 이미지였는데 까불까불하는 이런 캐릭터를 너무 잘 해내서 그리고 코미디적인 재능이 되게 뛰어나구나 느꼈는데 이 김과장이라는 작품에서부터 이제는 코미디를 바탕으로 한 사회 풍자적인 요소를 넣은 박재범 작가의 작품들이 쭉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본격적인 이제 박재범 월드의 시작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 다음에 나온 작품이 이제 열혈사제인 거죠. 시즌1 볼 때 저는 처음 굉장히 놀랐습니다. 맞습니다. 굉장히 파격적이었죠. 사제가 이렇게 분노 조절이 안 돼서 직접 이렇게 주먹으로 응징을 하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단적인 그런 특전사 내용인데. 출신인가 그런 맞습니다. 거죠? 네, 김남길 씨가. 네, 특수요원 출신이고요. 이게 이제 2019년도에 SBS에서 엄청나게 히트를 쳤고 작품성도 큰 인정을 받았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2021년도에 TVN에서 빈센조라는 작품을 또 내놨어요. 그 벌써 4년이군요. 네. 벌써 4년 됐어요. 맞습니다. 빈센조가. 네. 그래서 좀 대충 감을 잡으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김과장 열혈사제 빈센조 모두 다 주인공 캐릭터를 제목에 넣어가지고 굉장히 독특한 선과 악으로 정의되지 않은 입체적인 주인공이 근데 선의 집행자로 아무튼 설정은 그렇죠. 돼 있는. 거악과 싸우는 어떻게 보면 악당보다 더 악랄하게 싸우는 그런 주인공들을 내세워서 그거는 박재범표 정의 3부작이다라고 불리거든요. 그리고 이제 열혈 시즌2가 온 거고요. 알겠어요. 그리고 이제 백미경 작가님의 필모도 읊어보면은 2014년도에 SBS 단막극으로 TV 드라마 데뷔를 하셨고 첫 시리즈물은 2015년에 JTBC에서 사랑하는 운동화라는 작품으로 데뷔를 했어요. 근데 이 작품은 이제 정통 멜로예요. 어떻게 보면은 2010년대 중반에 뭐 시네키즈를 비롯해서 뭐 김은희 작가도 막 그 장르물로 전성기를 누리던 시대였기 때문에 이런 때에 정통 멜로를 시도를 해서 오히려 올드 드라마 팬층의 시선을 사로잡은 그런 작품이고요. 뭔가 일일 드라마 제목 같은데? 네, 맞아요. 사랑하는 운동화 이런 풍이. 고전미가 팍팍 풍기잖아요. 실제로 되게 고전적인 그런 지고지순한 사랑의 이야기였고요. 근데 이제 박재범 작가와의 어떤 교집합이라고 할 만한 그런 개성이 드러난 작품은 2017년에 방영을 했던 힘센 여자 도봉순이죠. 도봉순이 품위 있는 여자보다 앞이군요. 같은 해. 같은 해요? 네, 중요한 해네요. 백 아주 중요한 작가님한테. 해입니다. 그래서 2017년도에 김과장도 나왔고 소름. 소름. 도봉순도 나왔고 소름을 긁고 있어요. 품위 있는 그녀가 나왔는데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도봉순과 품위 있는 그녀는 정말 색깔이 다르잖아요. 일단 주인공 연령대부터가 다르고 장르부터가 품위 있는 그녀는 뭔가 이렇게 약간 통속극의 외피를 두르고 있고 도봉순은 이제 로맨틱 코미디와 슈퍼히어로물을 결합한 그런 작품인데 이 두 작품이 전부 다 히트를 치는 바람에 이제 막 두 번째, 세 번째 작품을 내놓은 신인임에도 불구하고 드라마계의 흥행 메이커로서 이름 석자를 딱 알렸거든요. 그리고 이제 백미경 작가님은 우리가 다 기억하는 작품들인 거죠. 그 다음으로는. 백미경 작가님 작품에서도 약간 박재범 작가의 블러드 정도에 해당하는 아픈 손가락이 있습니다. 뭐죠? 굉장히 다른 여러 장르를 많이 시도를 하셨는데 우리가 만난 기적이라는 작품은 김명민 씨, 라미란 씨와 김현주 씨가 출연한 드라마인데 판타지 장르물이에요. 서로 정반대의 삶을 살고 있던 두 남자의 영혼이 이렇게 뒤바뀌면서 다른 계급 그리고 직종도 전혀 다르고 서로의 인생을 좀
바꿔서 생각하는 이것도 역시 어떻게 보면 좀 사회적인 시각이 들어가 있는 그런 작품인데 왕자와 거지 같은 네, 구조예요. 맞습니다. 네. 근데 이제 영혼이 뒤바뀌는 판타지 설정이 들어가 있어서 이 작품도 뭐 그렇게까지 큰 화제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어느 정도의 네. 시청률을 얻으면서 방영이 됐었고요. 그리고 이제 날 녹여주라는 작품이 이제 이 작품은 거의 이제 박재범 작가의 블러드급으로 좀 많이 날 녹여줘요? 네, 냉동인간 이야기입니다. 아 진짜? 너무 귀여운데요 제목이. 네. 하지만 많은 분들이 보지 못한 네. 저도 끝까지 보지 못한 의미가 깊네요. 네, 네, 네. 김선영 평론가님조차 끝까지 보지 이게 못한. 이제 백미경 작가님이 사실은 이제 드라마 제작사를 차리셨는데 2019년도에 본인 회사가 있으시군요. 네, 본인 제작사 대표로 있으세요. 근데 네. 거기에서 처음으로 내놓은 작품인데 이게 잘 안 돼서 작가님도 굉장히 좀 많이 상처를 받으셨다고 인터뷰에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광만 네. 봐서 그렇지 네. 이제 다 아픔이 있고 네. 그리고 이제 두 분 다 데뷔 이후에 본격적으로 커리어 시작하기 전에 좀 공백기가 있었다고요.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박재범 작가는 2002년도에 일찍 데뷔를 했잖아요. 드라마 작가로. 근데 시네키즈가 2010년도에 방영이 됐으니까 그러니까요. 공백이 꽤 긴데 네. 그 사이에 계속해서 영화 연출에 대한 꿈을 가지시면서 계속해서 시도를 하셨는데 그 엎어지고 하다 보니까 8년이 지났고 시네키즈가 이제 히트를 치면서 저희 드라마 팬들한테는 다행인 거죠. 네. 굉장히 재능이 있고 재미있는 작품들을 접할 수 있게 돼서. 그리고 백미경 작가님은 그 2000년도에 영화 시나리오에 당선이 되셨는데 그 작품이 표절을 당했다고 하더라고요. 피해자군요. 네. 그래서 그거에 너무 충격을 받아서 그때 드라마 작가 일을 접고 이제 대구에 내려가서 영어학원을 차리셨는데 그게 굉장히 잘 됐대요. 그래도 다시 이제 지필의 꿈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드디어 2014년도에 단막극으로 데뷔를 하신 다음에 사랑하는 운동화 그리고 이제 도봉순 품위 있는 그녀를 히트시키면서 완전히 자리를 잡으셨고요. 그 이후에 또 마인이라는 백명 작가님을 좋아하는 팬들에게는 거의 첫 번째 손가락으로 자주 꼽히는 그런 작품을 내놓게 돼서 와인으로 명성을 다시 회복을 하셨고요. 그다음 최근에 도봉순의 속편이죠. 힘센 여자 강남순. 도봉구와 강남구를 대표하는. 맞습니다. 네. 강남구를 지키는 여성 슈퍼 히어로의 이야기를 또 내놓으시면서 그것도 이제 해외 시청자들에게도 큰 인기를 얻은 작품이고 해서요. 역시 뭐 흥행 메이커다라는. 저는 변우석 씨를 그 드라마에서 먼저 봤다고요. 저도요. 물론 거기서 이제 빌런이어서 맞아요. 이제 좀 이렇게 정을 주기 어려웠지만 그 피지컬과 개성을 알아보신 분들은 거기에서 팬이 되신 분들도 꽤 계시더라고요. 아무튼 이리하여 이제 두 분이 강약 중강약은 있지만 방송사나 프로듀서들이 믿고 찾는 네, 맞습니다. 개성이 뚜렷한 작가로 자리 잡은. 드라마 작가들의 이상형인 거죠. 작품이 재밌고 성공도 하고. 네, 의미도 있고 작품성도 좋은 평가를 받고. 자, 그러면은 우리가 닮은 느낌을 시청자로서 받는데 그것을 주는 이 텍스트의 요소들은 무엇인가 이런 걸 좀 들여다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제 본격적으로 저희가 이제 작품 세계의 공통점을 들여다보면